의견을 보고요. 자, 그다음에 양 봅시다. 양. 양은 이거 뭐 토끼인지 양인지 구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붙인 것들도 많아요. 이 양은 양을 가지고 형세론을 붙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양은 호양포와 자 호양이라는 것은 수염 달린 양을 갖다 호양이라고 그래요. 호양이 배불러서 누워 있다. 이게 수염 달린 양이 누워 있는 형상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 되새김질을 하죠. 누워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 있어요 앞에 거의 이제 근초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양은 근초환이 없어요. 자, 그다음 백양식조.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코에다 한다. 백양이 풀을 먹고 있다. 식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도 코에다 합의열에 한다. 코에다 한다. 자, 투양. 자, 싸우는 양이다. 그럼 당연히 뿔에다겠죠. 뿔이 이렇게 났으면 돼요. 이렇게 양이 있고 뿔이 두 개가 났으면 이 사이에 선모가 있죠. 이렇게. 여기를 선모라고 그래요. 여기에 뿔 밑에 선모. 빙빙 돈 거 있어요. 여기가 소도 보면 이렇게 뿔 밑에가 이렇게 돌아 있거든요. 이거 선모라고 그래요. 여기가 혈이에요. 뿔은. 그다음에 자양음자 암컷 양이 새끼에게 어 새끼 자자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자양음자형이다라고 합니다. 자양음자 양을 붙일 때는 자양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젖에 있죠. 그다음에 웅양축자 수컷웅자죠. 수컷 암컷이 수컷을 따라다니는 졸졸 따라다니는 거겠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뛰어다니니까 아마 뭐 서로가 이제 이게 나이가 돼서 이게 뭐 발전기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고안 사이에 있다 뭐 이것을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양입니다. 양. 그다음에 사슴도 쓰기도 사슴도 써요. 사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분록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분록투림. 자, 분자는 달릴 분자예요. 녹은 사슴녹자죠. 분록. 자, 달리는 사슴이 투림. 자, 투는 던지다가 아니라 림. 숲을 속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슴이 숲을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는 산이 있겠죠. 숲을 속으로 든 거. 이건 형상을 써요. 그래서 블록투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형상을 붙일 때 항상 이렇게 이제 뭔가 앞에 달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투림이라고 쓰는 것들. 이것도 코에다 하장한다. 이 두 가지를 봅시다. 자, 양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인데 좀 여러분들 분간 안 되죠? 거의 이제 양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걸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한번 근데 양은 원래 사격으로 했을 때 양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지어 있으면 양으로 보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있을 때 사격으로 쓸 때 단 혈로 쓸 때는 한 마리겠죠, 그죠? 하나겠죠. 그다음에 누워있는 양이다. 자, 와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와양, 목양, 복양, 식양.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식양이냐, 복양이냐, 이 목양 이거 쓰는 겁니다. 양은 하는 거. 대신 이런 양들은 그냥 겸성을 보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있는 것들을 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양을 갖다 한번 봅시다. 양. 자, 자, 호양포와 자, 이걸 양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분들 개는 아니죠. 소도 아니죠.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쓴 거예요. 앞에 이제 여기 이거 갖다 풀로 봤네. 이걸 갖다가 이거 이제 이걸 갖다 풀로 봤네요. 풀이나 이걸로 양으로 봤어요. 양. 그래서 포양 호양 포와양 호양 호양이라는 것은 흰 그 수염이 달린 양을 갖다가 호양이라고 합니다. 포와 자 포와라는 것은 뭐예요? 배부를 포자죠.
배불러서 누워있다. 누워있는 형세. 그래서 양이 배불러서 누워있는 형세다. 자, 봅시다. 어디다 한다? 뺨에다 하상했다. 고래다. 자, 그 이유는 풀을 갖다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산도는 진태수의 조다. 여기도 대대로 오마가 나오고 오마가 나와서 성을 다스리는 게 오마는 거의 도지사 정도 뭐 군수 도지사 정도 되겠네. 오마가 나오고 성을 다스리는 사상의 영이 나왔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문관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과거의 급제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장자미가 얘기한 거예요. 자, 최원정이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해설하는 걸 봅시다. 자, 최원정이 왈. 자, 이 땅은 뒤에 목이 하늘을 찌르듯이 공중에 높이 솟아 있다. 참천몽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하늘로 올라서는 목, 당연히 문장가의 기질이 있죠. 그죠? 참천목이죠. 참천목. 엄청난 목성체가 있네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참천목이 있다. 자, 두 번째. 목은 토 사이에서 금을 생하고, 자, 이 목은 토 사이에서 목 밑에 금이 나오고 다시 토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 밑에가 금이 있으니까 금으로 목을 하면은 뭐가 돼요? 문장가가 될 수가 있죠. 기물이 되는 거. 기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쇠로. 그리고 이 나무는 어때요? 이 토에다 뿌리 박았죠. 밑에 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장가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또 금이 있어요. 다시 또 나무를 갖다가 쇠가 다듬으니까 뭐가 돼요? 기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나무는 토에 뿌리 박았어요. 이게 목금토, 목금토, 이렇게 다 돼 있어. 그 다음에 연못이 있어요. 이 연못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나무가 뿌리를 받고 물을 댈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완벽한 문장가의 기질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금성체로 내려와서 양으로 해서 하나의 혀를 맺었더라.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면서 여기에 귀성이 뒤에 붙어 있네요. 여기에서 혀를 맺었더라. 그리고 앞에는 여기에 이제 사격이 굉장히 다 가지런하지요. 네? 그죠? 보기에는 아닌데 약간 가지런한 사격들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한 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고축사가 있네요. 뭐 여기도 비스듬하지만은 그 다음에 물은 완벽하게 반포하고 나가면서 여기에 또 문필봉이 또 있네. 일월사가 있네요. 이게 저기 있고요. 한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완벽한 수세도 갖추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거의 뭐 삼공이 나올 정도다. 아니면은 큰 인물이 나올 거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목은 토의 사이에서 금을 생하고 금은 토 사이에서 생하고 토는 또 금을 생하고 해서 이 아까 천락전변 요것을 갖다가 최원정이가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용이 편입했다. 자, 여기서 용이 편입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잠깐요. 봅시다. 자, 혈이 여기니까 용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약간 제가 토성체는 벌써요. 토성체하고 금성체는 용이 정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 토성체에서 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내려갔죠? 예, 옆으로 내려갔지만은 여기서 다시 귀성이 돼서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에. 왜? 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혈이 우리가 토성체는 정으로 내려간다는 이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이 옆으로 들어갔지만은 귀가 있어서 즉 귀성정일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귀성정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귀성정열법. 자, 이것은 편으로 이편한 예로 논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여기 귀성이 없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건 안 되죠. 그런데 뒤에가 귀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가도 이것은 편으로 보질 않는다라는 것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그 최원정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혈법에서도 좀 응용할 필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 내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다 했죠. 근데 외기는 얘기를 안 했죠. 외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고축사가 있고요. 뭐 이건 고개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건 거의 아마 고축 글로 봐야 돼요. 되게 좋죠, 그죠? 그래서 가치를 낳고요. 그죠? 그래서 문장가의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냈죠. 자, 봅시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상수리, 이제 이상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이 이걸 갖다가 이제 양이라고 했다. 양이 이제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앞에 이게 이거 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한 거예요. 양도 앞에 풀이 있으니까 되새김질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뺨에다 하장한다. 자, 그다음에 용의편이 갖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혀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기는 쭉 목에서 금, 그렇죠? 금으로 나무를 다듬는데 이 목은 토에다 뿌리 박아서 살 수 있고 다시 또 금으로 나무를 갖다가 만들어서 기물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 나무는 토에다 뿌리 박으니까 이 나무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죠. 그런데 연못이 있기 때문에 이 내기는 완벽한 문장가의 기질이 나오더라. 그 대신 이 천찬목 완벽한 목성체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통천목이라고 배웠죠. 통천목은 귀와 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성용수에서 이걸 갖다가 통천목이라고 했어요. 통천목. 통천목. 하늘에 닿았듯이 올라가는 거. 이건 뭐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통천목. 목성체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태수에 조고 그다음에 대대로 오마가 나왔다. 이게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양이 아니더라도 이 형세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가 내기와 외기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구체에도 문필봉이 하나 있네요. 일월사 저기 하나 있고요. 일월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화표 뭐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서 있을 때는 화표라고 그래요. 수구처에 하나가 이렇게 우뚝 서 있을 때는 화표라고 그래요. 두 개가 있을 때는 한문이라고 그래요. 한문, 한문, 한문. 하나가 있을 때는 화표라고 합니다. 화표, 수구처에. 그다음에 수구처에 뭔가 수구처 나가는 쪽에 물 가운데 거북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거북이 모양이나 그다음에 물고기 모양의 돌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금성이라고 그랬죠. 금성, 금성. 이것도 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구처를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유심히. 또 일월사도 있다는 얘기도 하죠. 수구처에. 그래서 완벽한 형세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포양 포화형. 자,